이거는 앞서 말씀을 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정부가 세웁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게 발전과 수요겠죠. 근데 이 발전과 수요가 결정이 되면 이 발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수도권 해안가 이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전남은 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근데 수요는 수도권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통신망처럼 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는 뭔가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한전이 송전 사업자로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 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이제 한전이 2023년으로 보유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가 35,000 서킷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거의 약 반절이 한 17,000 킬로미터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설비 자체가 한전이 생긴 이후로 한 80년간 구축된 설비예요. 저희가 이게 송변전 설비가. 그런데 15년 안에 약 1.7배를 저희가 건설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겁니다. 변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른 투자비도 약 73조 원을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여기 이제 주민분들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전력망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뭐 피해를 많이 생각한다고 하시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 사실상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 이제 선거로 또 연결되고, 그러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희도 이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만 5천 볼트 가공선로, 이제 철탑이죠. 철탑이 우리가 표본 공기를 9년 정도 잡고 있는데 평균 13년 정도가 걸리고 있어요. 이 송변전 설비의 단계를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입지 선정 단계, 위치를 확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확정된 위치를 가지고 사업 인허가, 정부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 시공 단계,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땅을 파고 설탑을 올리고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입지 선정 단계, 여기서 엄청난 많은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봉합이 안 되면 마지막에 시공 단계에서도 많은 지연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지연 사례를 보면, 지금 동해안 쪽 EP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울진에서 저기 서울까지 연결되는 EP 사업 같은 경우는 약 66개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준공된 북당진 신탕전 같은 경우는 약 150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의 23년 만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가 있냐? 왜 우리 설비만 자꾸 그래? 라는 걸 고민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선형 SOC 설비라고 저희가 좀 명칭을 하는데, 철도, 도로, 전력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철도하고 도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전력 설비는 엄청 싫어하세요. 왜 그런가 좀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좀 부정적 경험이 있다는 주민들께서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철도가 도로가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목포역이죠. 목포역에 들어왔을 때 반대가 없었을까요? 반대가 있었겠죠. 그것도 토지 수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묻히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이제 특별법 이런 걸 만들면서 철도 도로를 많이 공부했는데, 이 철도 건설법에 따르면 이 역사를, 비용을 누가 내는지 아세요? 철도공단에서 낼까요? 지자체에서 50% 내게 되어 있어요. 법에. KTX를 끌고 오려면. 근데 지자체는 그 50%를 내더라도 끌고 오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니까.
우리 지방이 우리 지역이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하나 건설되고 하면은 지역이 도로 유통망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더라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놓아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철도하고 도로는 뭐 우리 전력설비처럼 막 입지선정위원회나 가려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 받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국토부가 그냥 선 쫙 그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서로 오라고 하죠. 혜택을 느끼니까. 그런데 전력망은 반대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 철탑이나 이 전력 설비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나 우리 집에 그냥 가정 전기 잘 쓰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SOC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반대가 많다. 그런데 보상은 똑같고 땅값도 떨어지고 지역 개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해외 나라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반대가 있고 다 똑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전력망의 건설이 안 되면은 발전 설비를 아무리 지어봤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2009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뭐냐면은 거기는 주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기 달리하는 법령도 다르고 평가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엠나그라는 법에 한 22개 사업을 명시를 쫙 해요. 이거는 연방 정부가 해서 우리가 끌고 갈게. 정부가 해결해 줄게. 하는 거를 필수 전력망 사업들을 명시해서 인허가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분쟁 같은 게 발생되면은 연방 정부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나베그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보상을 강화시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3번엔 토지 소유자 추가 보상입니다.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더 해줘야지 않냐.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수용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두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를 상당히 많이 확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듣고 하는 이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면서 갈등을 봉합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지중화보다는 지중화 원칙을 딱 확립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학교에서 200m 안에는 무조건 지중화를 해야 돼라고 딱 법에 명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안 적혔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지중화 비용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전기요금에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를 해줄게.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라는 게 독일의 컨셉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OC 공동 건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토의 그러니까 무분별한 아까 말씀드린 공동 그런 SOC 시설에 건설하면은 사유지들을 저희가 뭐 수용을 하고 국토를 막 난개발하고 이런 좀 무분별한 사적 희생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로 건설할 때 전력망 지중해 깔 때 같이 건설하고 철도 옆에 철탑도 같이 건설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국과 프랑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특별법이 왜 법을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그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시설에서 적용하는 법이에요. 토지보상법이.
거기에 뭐 감정가로 줘라, 뭐 자녀진은 얼마큼 사줘라 하는 게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력 설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을 우리 입맛에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겠냐고요. 안 바꿔주죠. 그거는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게 정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정말 보상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한전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민간처럼 그런 재량권이 경영진이 뭐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모든 결정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보상을 많이 하겠어요. 그럼 제가 회사 잘리는데. 그러니까 한전에 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좀 정부 좀 힘 좀 받고 싶고 인허가도 좀 빨리 하고 싶고 보상도 좀 하고 싶은데 건들 법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자. 모아서 정말 전력망에 특화된 법을 만들자라고 한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그 전촉법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게 1979년도에 제정된 법이고 전원 말 그대로 그거는 발전소를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자는 송전 사업자, 발전 사업자 뭐 이렇게 등등등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인 겁니다. 사업자. 철도나 도로 같은 주체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한전이 다 모든 걸 해야 돼요. 보상도 한전이 해야 하고 지자체하고 문제도 한전이 해야 하고 갈등도 우리가 해야 하고 정부 부처 지자체 갈등도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중앙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자. 지역 주민과 토지주한테는 합리적인 보상을 좀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안 도와주는데 선출직 지자체장이 당연히 안 도와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자체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